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거나 바로 아래권에서 막 있거나 바로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막 쫓기는 심리를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뭐 잘못된다던가 그래서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보합권에서의 매매인데 이 보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이 종목으로 상황을 가정해서 어니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드림 시큐리티 종목을 처음에 사면은 그 산 가격이 자신의 평균 매수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그 시점에 주가가 내 평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나 지금 샀는데 뭐 조금 기다려보지 이런 식으로 여유가 생겨요.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흐르면은 그 내 평단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뭔가 맞춰졌었을 때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도 생기고 뭔가 조급해지고 빨라집니다.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홍길동이 드림 시큐리티를 여러분들 흔히 아는 여기서 돌파 흐름 같은 거 나와가지고 괜찮잖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도 보였을 거고 그래서 매수를 시작해 봅니다. 막 했어요. 수익도 내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흐름을 만나고 이 하락 동안에 어찌 관리를 해서 한 평단 3,500원 정도에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다시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3,500원을 분명히 만납니다. 이 부근에서.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실 거는 자신의 감정 기복이 또는 조바심이 압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나 주식 경험이 내공, 노하우, 경력 등등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때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약보합인 상황하고 강보합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감정은 또 달라집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사실 약보합하고 강보합은 퍼센트로만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차이는 뭐 한 2-3%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 2-3% 안에 자신의 감정이 엎치락뒤치락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일단 약보합이라는 거는 내 평단이 3,500원인데 여기보다 조금 약간 아래에서 뭐 한 1% 정도 뭐 1-2% 정도 아래에서 뭐 현재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약손실 상황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강보합은 약간 플러스 상황 요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약보합은 그냥 3,45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보합은 한 3,55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 제가 그 구간에서 보게 되면 3,450원 부근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찌됐든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처음 매수하고 하락 흐름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게 틀렸네 또는 물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물렸다가 3,200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내 본전가가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됩니다. 약보합이 왔을 때 어떤 두 가지냐면은 하나는 그래 이제부터 상승 시작이지 가지아를 외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올라가는 거지. 보통은 약보합에서 많이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희망회로를 돌리는 부분은 가지아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제 약보합도 약보합 나름인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약보합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강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때죠. 여기만 치고 올라가라. 일단은 본전 위로 올라가라. 더 가서 막 10% 20% 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은 솔직히 이 정도 기간은 긴 것도 아니지만 한 달 정도 고생을 한 거죠. 한 달 정도 고생을 한 건데 이 한 달 정도 고생한 거를 보상심리가 극으로 가는 시점이죠. 보상심리도 그렇고 지금 한 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제 뭔가 좀 개선이 안 되면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잘못하면 이 종목 망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까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해질 때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강보합에서 생겨요. 약보합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말하면은 제가 이제는 다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요때 있죠. 요 시점에 정말 신기하게 가지아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빨간불이 일단 계좌에 들어왔잖아요. 종목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불 못 참는 거죠. 이거 만약에 다시 빠지게 되면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까? 막 기타 등등의 이런. 이게 근데 방금 전에 앞선 상황과 뒤의 상황이 생각의 결을 보게 되면 완전히 동전 뒤집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합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감정 변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는지 좀 뻔하잖아요. 원래 이제 성격상 그런 분도 있겠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대체로는 당한 거죠. 그 전에 많이. 여기서 이미 그런 걸 당했을 수도 있어요. 강보합 상태에서 매도했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예전에 플러스 상태에서 빨리 안 팔아가지고 물려갖고 잘못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여기 고생했던 그 경험까지 덧붙여지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이제 그때는 생기는 거죠. 네,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치가 올바른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좋은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보단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다. 또는 아니면 이미 되게 몰려있을 가능성도 커요. 지금 이런 약보합, 강보합에서 이런 정도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뭐 아까 원희님은 관리를 해서 평단을 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관리지, 약보합에서 막 물타다가 막 진짜 막 끌어와가지고 여기 되게 과비중돼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미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현재 이 강보합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떨치기가 어려운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마다 진짜 다 달라요. 이 검정색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검정색 밑줄 그은 이 부분에서 스나이핑 했을 수도 있죠. 이때야 그래 올라갔다 빠졌어, 어느 정도 빠졌고 그래 3,500원 여기 괜찮네, 차트 괜찮네 하면서 여기서 빵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저 3,500원 시점을 보면요, 요 상황이잖아요. 괜찮거든요. 뭔가 좀 눌림 현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죠. 그림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스나이핑 빵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나이핑도 안 좋아질 거를 예측하지 않고 스나이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을 껴안게 된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진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과 심리적인 압박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저는 이제 호흡을 조금 더 천천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 참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심리를 잘 같이 공감하면서 보셔야 되니까 설명을 더 하면, 여기서 약보합일 때 어떡하죠? 강보합일 때 어떡하죠?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은 솔직히 이제 본인이 뭐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상황에서 뭔가 좀 되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기술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님은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 또 김이 빠지기도 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답변을 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흑백을 선택하지 마세요. 회색도 있습니다. 라는 게 저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간은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 변화가 가능한 변화무쌍한 자리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그럼 선택은요, 1과 10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5를 선택하세요. 중간으로 최대한 중간을 선택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은 호흡이 길어질 거예요. 여기 V자나 별표, 즉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만 가자라고 생각하고서 그 결정을 하세요. 그게 매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에서 지금 이거 파는 게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강보합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뭐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지금 다 파는 게 좋은 거 같나요? 아니면 좀 더 홀딩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물량만 남기고 팔던가 그냥 그렇게 중간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보합권에 온 상황에서의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내가 보유한 비중이 많은 상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지금 다 도망가야 되나요? 이 선택을 하는 거의 중간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쉬워요.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얼마나 줄일지를 선택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보합 부분에서 여기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도망가지 않나요? 여기서도 그냥 극단으로 선택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권은 내 보유 비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꼭 자신한테 선택권은 전량 매도 아니면은 홀딩 아니면은 되게 묵직한 매수, 선택권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여기다 지금 잔뜩 채워놔서 나는 비록 지금 굉장히 쫄리고 있지만 이거를 이 물량을 다 들고 가서 상승을 먹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내 편하자고 여기서 막 팔아가지고 비중을 축소시키면 돈을 번다 해도 그건 후회로 남을 것 같고 왠지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죠. 만약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이 찾는 거는 도박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쵸.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하고는 다르게 정작 본인이 그걸 원했든 원하지 않든 본인이 찾고 있는 길은 도박을 잘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도박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좀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자신이 그게 내몰리지 않는 상황을 상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 순간에 내가 맞추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뒤가 없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올라떨어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식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예전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주식이란 거는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심판받는 거다. 좋게 심판받든 나쁘게 심판받든 심판받는 거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는 나쁘게 심판받을 때 뭐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빠르게 손절하고 나온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공감이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건 도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박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보다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실제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꾸준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꾸준함이 쌓여서 계속해서 수익금이 커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도박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익 더 잘 내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도박 잘하는 사람보다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낸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워렌 버핏이 뭐 정말 최고의 투자자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나도 그렇게 돼서 할아버지 때 좀 돈 많아지는 거는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슬프다.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이 그냥 일반적 사람의 기준에서 부자가 된 건 절대 할아버지가 돼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부자였죠. 그건 이제 워렌 버핏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사람들도 언니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부를 얻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환경과 노력의 질과 양과 이런 것들을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제가 투자를 업으로 삼고 투자라는 분야를 인생을 걸고서 선택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는 자신의 노력에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자신의 클래스 레벨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은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한 수단이다, 이 정도 이야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합권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냥 더 올라갈 거를 기다리고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서워서 다 팔고서 튄다던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중간값 정도만 찾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솔루션이 나오는 건가요? 네, 장거리 달리기든 아니면 마라톤이든 이런 거를 뛰다 보면은, 마라톤이라고 할게요. 마라톤을 뛰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목축임 정도 한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목축임 정도로 매매를 해가는 과정에서 보합권에서는 재정비 정도입니다. 필요한 거. 내가 과비중 상태면은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비중이 부족한 상태면은 비중을 다시 맞춰줄 수도 있는 거며, 그런 중심값으로 돌아오는, 여기서 중심값이 궁금하면은 자신의 기준 비중으로 최대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신의 기준 비중보다 높으면은 좀 팔면 되고, 자신의 기준 비중보다 낮으면은 조금 채워놓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중간에 휴게소 같은 개념이다. 기준 비중에 대한 얘기는 예전 영상에서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정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 스스로의 기준이 되는 그런 비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럼 결국 주식이라는 게 뭔가 기법적인 그런 거보단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좀 허탈할 것 같기도 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감정대로 매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가 잘 안 되겠죠. 수익이 안 날 겁니다.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정말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되게 많이들 그래요. 주식엔 정답이 없다. 각자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져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감정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좀 뭔가 좀 아쉽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렇죠. 정확히 반대죠.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정으로 가지 않나, 스스로를 한번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 매매에 약하신 분들, 내 평단 왔을 때 매매가 약하신 분들, 그때 덩어리를 잘 컨트롤 못 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팁은요, 감정이 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빼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죠. 경험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못 들여다봤구나 라고 해서 그냥 또 너무 또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감정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제대로 된 경험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험을 어떻게 쌓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점점 자신의 매매에서 감정이 빠진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나 경력 오래됐어요, 나 매매 한 지 몇 년 됐어요, 이런다고 해서 매매에서 감정이 빠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건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면서 같이 경험치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은 입을 모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거군요 라는 거를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안 하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클럽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주식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냥 주식하면서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아무리 이제 저를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도 경험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접점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 주식이 흘러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저희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관점을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요. 버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도망가지 않고 더 정석적으로 정도를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정주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다가 그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분명히 그냥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울 수가 있거든요. 클럽에 오셔서 함께 부족함을 채워 가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거기서 어니스트님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